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선니까 김현재입니다. 오늘도 세 개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1면과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저물가, 저성장, 그리고 저출산이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신저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가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한국경제 23면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바이오주들이 대거 탈락하고 IT 종목들은 대거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종목들의 순위가 올라왔는지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2대1 19면입니다. 최근 테마주들의 상승 상태에서 대주주가 매도하는 그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어떠한 종목이었는지 그리고 간단한 대응 전략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역대 최저치로 지금 하락하면서 경제가 더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면 기대 인플레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기대 인플레라는 것은 향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이 지표가 둔화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 그 물가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를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서 또 물가 하락을 또 유발하게 되고 또 물가 하락은 또 추가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락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좀 반복되면서 결국 불황에 빠진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이랑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지금 1.8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1.8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분석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물가에 관한 그런 우려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이쪽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추정한 내년 경제 성장률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수치가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 많습니다. 성장률을 1% 후반으로 좀 하향 조정한 근거로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부진을 좀 꼽았는데요. 올해 소비 증가율이 낮지만 내년에도 1%대로 더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경기가 침체가 더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제 저기 보이는 신삼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신삼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출산까지 상당히 문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OECD 최하위를 지금 기록 중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20에서 30만 명씩 줄어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고 소비 및 투자 역시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금 한 목소리로 정부가 좀 시장 경제에 기반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기사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수출도 지금 좀 부진하고 기업들 실적 역시 부진,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도 정부가 이러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올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런 순위 변동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시총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던 바이오가 좀 휘청하는 사이 IT주들의 대거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표를 보시면 지금 5위까지 코스닥 시총 5위까지 현재 나타나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시총이 10.5천억, 그러니까 10조 5천억이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7조 4천억으로서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바이오주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을 좀 15위로 좀 확대시켜 보면 IT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대거 지금 상위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KMW가 여기 3위에 지금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9위에 SK 머티리얼즈가 들어있고요. SFA가 12위, 원익 IPS가 13위, 솔브레인이 14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IT 종목들이 그 시총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서 업황 그런 회복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실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KMW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263억 원 적자를 기록한 그런 기업인데 올해 지금 2분기까지 누적으로 지금 80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게 턴어라운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반면에 그 작년에 시장의 핵심이었던 바이오주들은 사실 업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임상 실패가 지속되고 검찰 수사 악재도 좀 나오면서 급락한 종목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HLB와 신라젠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에는 헬릭스미스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코스닥 시총 2위였는데 이번 주에만 지금 56.8% 급락을 하면서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시총이 지금 순위가 11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뭐 향후 시가총액과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으로 좀 참고하실 만한 점은 연말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 가능한 종목을 좀 관심을 두지 않은 전략이 좀 나왔는데요. KB증권에서 그 후보 종목으로 지금 현대바이오, HL사이언스,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그리고 오이솔루션, NHN 한국사이버결제 등 15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정확하게 이 기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코스닥에서 올해 시총이 크게 증가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개선될 것이거나 개선될 전망이 있다는 점인데요. IT 업종 전반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향후도 지속되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연말까지도 코스닥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그 테마를 이용해서 대주주들이 고점 매도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자 지금 그 틈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종목들이 좀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표를 보시면 테마주들의 그 대주주 지분 매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약품 업체 이글벳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60% 정도 상승하자 대표이사와 특수 관계자가 60만 주를 장내 매도해서 60억 원을 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돼지열병 관련주인 백강소재 대주주인 태경화학은 주가가 급등하자 총 220만 주를 매도해서 143억 원을 현금했는데 약 전체 주식의 8% 정도를 매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돼지열병 관련주 체시스 최대주주 역시도 지금 55만 9천 주를 매도했고 남북 경협 관련주인 고려시멘트는 회장이 288만 주를 지분율 9%를 장내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앞서서는 지금 모나미 그리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일본 불매 운동으로 수혜가 기대면서 주가가 오르자 모나미는 자사주를 매도했고 소재 국산화 수혜주 후성은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절반을 장대에 매도해서 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가 급등한 사이에 고점한 대주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경영권 방어가 되는 수준에서 지금 지분 매도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그 테마로 급등한 종목에서 대주주가 매도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도 매도할 정도라는 그런 고평가 인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시키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도한 이후에 회사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경험도 있는데, 최근에 신라젠이 그런 경우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테마주에 대한 그 대주주 매도가 더 자주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마주 매매에는 역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과거에 대주주가 이렇게 장내에서 고점에 매도한 경험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세 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근 금요일 시장만 되면 은행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